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 효온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UG 116정 일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세원전공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사유는 현금 현물 배당 결정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사실을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CJ ENM은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사유로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주주 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준일은 22일입니다. 정원 NC스는 최대 주주가 김현종의 특수관계인 5인에서 윈스의 특수관계인 4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증권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제한적인 지수 등락 구간 종목 대응력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향후 예정된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미국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해보려는 확인 심리가 우세한 데다가 내부적으로는 월 중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추가 상승을 주도할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여겨진다는 판단이고요. 또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또한 투자자들의 관망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7의 리콜 영향으로 국내 이익 모멘텀 개선을 견인해오던 삼성전자의 3분기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코스피 추가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전략적인 측면으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G2 인프라 투자 사이클 재개로 수혜가 전망되는 소재 및 산업재는 물론이고 업종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건설 및 은행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중추절을 전후해서 업종 센티멘트 개선 기대가 유효해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입니다. 8월 미국 신규 고용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도 미흡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오는 9월 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상징성이 크지만 G20 정상회담에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해법으로 통화와 재정 정책의 공조 등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구조개혁에 따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흥국 역시 재정 지출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적자를 수용한 중국에서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선진국 IT 외에도 신흥국 산업재 또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등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유한타증권입니다. G20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담이 진행됐죠. 글로벌 성장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G20 직전 중국과 미국의 파리 협약 비준이 이루어졌다는 점, 또 협의문에서 글로벌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전국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철강 생산 감축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며 또 G20에서도 국제사회 차원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언급한 상황이라 향후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전문 멘토시죠. 스타멘토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를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060선 지지가 됐습니다. 오늘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만기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의견 여쭤볼게요. 네, 오늘 만기일이죠. 금토일도 있고요. 근데 큰 흐름은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항상 얘기했듯이 윗방향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열려있는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기도 수월하게 넘겨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다우존스부터 체크하면서 한번 국내 시장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다우존스는 우리가 예상했듯이 고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면, 12월로, 된다라고 하면, 아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여기는 모멘텀을 기다리고 쉬어가는, 그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강하게 윗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그죠? 정말 많이 갔죠? 예. 자, 이 친구는 5,5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00이 라운드 피겨가 한 300포인트, 100 몇 포인트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위로 아주 강하게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 역시 마찬가지 독일도, 자, 추세를 만들어서 위로 땡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백금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보다는 이제 백금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저 추세를 만들어서 끌고 올라가는 추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금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싸죠?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 추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환율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서 거점 잡고 밑으로 빠진다, 1,100원 깨진다라고 했는데 어제 개팍 떨어졌죠? 예상대로 환율은 덜 빠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100, 1,050원, 60원 요 라인까지는 한번 찍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패턴이라고 그러죠. 하락파동을 만들었어요. 하락파동을 만들 때는 점프업을 계속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들어줬다가 다시 꺾여요. 그래서 원파, 투파, 쓰리파를 만들어서 여기서 더블바락 났습니다. 여기는 하락의 기운이 강한 그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술처럼 딱 떨어졌죠. 예, 이거는 하락파동을 만든 이 추세가 이 자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하락파동이 있는지, 하락추세에 있는지, 상승추세에 있는지 포인트를 잘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예측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1,050원까지는 밑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많이 올랐죠? 예, 중국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펀드 가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레버러지 쪽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한 2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앞으로 위로 더 열려있어요. 리건창이 얘기했던 4,000포인트까지는 아마 어떻게든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연말 되면 3,500포인트 위는 무난하게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볼게요.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유가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라인들 단단하게 잡고 있어요. 지금 45달러와 50달러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50달러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들이 레벨업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위에 매물 흡수하는 과정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매물 흡수는 뭐냐? 위에 서 있는 여기 저항대. 흔히들 얘기하는 매물 부담. 여기 엉덩이 자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꽁지 자리라고 합니다. 요 라인, 자,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 계속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요 매물대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갭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힘없이 물량 소화를 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데는 거의 갭으로 뜰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여차여차 하다가 조정을 주다가 갭으로 빵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는데 많이 요즘 힘을 못 받죠. 오늘 내일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안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러면 추석이 다음 주죠. 투자자는 오늘하고 내일 매도를 해야 추석 때 현금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3일 전 내일까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면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팔아야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금, 월, 화. 그래서 금일장이 조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확 밀리는 것도 아니고 650포인트 저점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와 700포인트 요 안에서 박스권을 움직여요. 박스 하단, 박스 상단 이렇게 움직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시가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한 6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23. 자, 거래소는 제가 볼 때 아침에 4포인트 정도 위에서 출발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 5포인트에서 아마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아침에 3개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그 다음에 공이팜 이쪽에서 매기가 조금 붙네요. 텔콘, 그 다음에 나래의 동양물산, 그 다음에 이집트, 고려, 포리모, 그 다음에 파미셀, 영진약품, 세동,
뭐 이쪽 TST 로봇, 그다음에 KM, 그다음에 모엔즈 이런 쪽으로 매기가 조금 붙네요. 영인 프론티어 이쪽도 매기가 살짝 아침에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동안 추천드렸던 거 한번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S. 자, 이 친구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인 것 같네요. 자, 2,500원, 2,400원 라인 오면 매도 의견을 드리고 수익 챙기는 전략 쓰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14만 원대 매도해야 됩니다. 일단 현대차 매도 14만 원대 의견을 드렸죠. 꼭 이렇게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호텔신라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매도 의견을 드렸죠. 밑으로 더 밀릴 겁니다. 밀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 의견을 드렸죠. 예. 그다음에 또 봐야 될 종목들은 CJ 제일제당 이쪽으로 CJ나 CJ 제일제당 이쪽으로 한번 매수 포인트를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CJ 한번 볼게요. 자, CJ 관련 지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하고 CJ는 18만원, 18만원 정도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저가에 잡을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마트 저점에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마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저점 잡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15만 5천원 밑에서 매수를 한다면 등산에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추천 종목을 이마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바닥에서 잘 잡았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이마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5천원 권역대에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좋은 기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이마트입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적극적인 코스닥 매매보다는 지켜보는 그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코멘트를 달고 싶네요. 오늘 내일은 코스닥은 매수보다는 적극적이기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전략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구개굴 팍팍. 예, 추석 연휴 3일 전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내일 돈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지켜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의견 듣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인데요. 오늘 목요일이죠.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박남열 부장께서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느낀 종목 선별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연결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LG화학과 어보보 반도체를 주셨었는데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건 LG화학은 그 LG생명과학과 이거 합병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GM 전기차 볼트라든지 르노, 삼성 미니 전기차의 트위즈에 대한 배터리 탑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어버브 반도체는 3월 인터넷 핵심 칩에 관련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의 그 수요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동사의 하락 조정도 역시 크지 않았고요. 음봉 2개 발생 역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좀 유지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손절가 9,800원 이탈 시에는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손절가는 지키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지난주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신규 추천주를 들어볼 차례인데 오늘 제가 보니까 금호타이어를 매수 관점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에 저희에게 매수 관점으로 추천을 하셔서 벌써 1차 목표가 어제장에서 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하시는 이유 듣고요. 목표가 다시 설정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금호타이어는 그 원재료비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를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그 국민연금이 10% 이상 보유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추석 이후에 20일쯤에 매각 공고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인수후보들에게 실사 비용을 보전해주는 파격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전 금액은 대형 M&A 거래의 통상적 수준에 비추어 한 50억 정도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호타이어의 그 매각 성사를 위해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선이 가시화된다면 글로벌 경쟁사에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상부 회장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간에 주가의 탄력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추진했던 목표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그걸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한 13,0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탄력도에 감안할 때 15,000원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3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이제 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매물을 이제 흡수한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1,500원을 매수가를 오늘부터 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1,500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시초가 대비해서 음봉이 발생될 때 매수가를 좀 진행해 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금호타이어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3일 전부터 대량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 금호타이어의 어떤 가격 메리트보다는 모멘텀으로 좀 확대를 좀 시켜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추천해 주셨던 금호타이어 오늘 재매수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요. 1,500원 선 매수,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별로 수급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한네트를 소개시켜드립니다. 한네트는 국내 최초로 점에 현금 자동 인출기를 설치했고요. 연중 무휴 365일 24시간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죠. 금융권이 진출하지 않은 지하철과 대형 유통점, 그 다음에 편의점, 휴게소 등의 공공장소에 CD기를 설치해서 CD뱅과 우리가 키오스크라는 그런 그냥 키오스크라 그러면 무인 자동화 기기입니다. 키오스크의 판매 관련해서 부가통신 사업의 호전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배당금 120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국 컴퓨터 지주의 계열 회사로 편입되어 있는데 한국 컴퓨터 역시도 코스닥 성장 회사입니다. 따라서 한네트는 배당주와 어떤 모멘텀까지도 같이 열려있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키오스크 산업이 성장 인류에 있기 때문에 한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어떤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냐면, 커피 전문점이나, 또 공항 내에 있는 어떤 호텔, 그까지에서도 호텔 객장까지에서도 키오스크가 지금 설치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4,350원, 또는 음봉을 이용한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5,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가 5,000원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가격 변동폭이 장중에 너무 크게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실현해 보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이 수급이 좋다라고 해서 대부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언론 매체들은 대형주를 좀 추천을 합니다. 저 역시도 대형주를 추천하고 싶지만 대형주는 수급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네트는 그에 대한 어떤 좀 차별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에 이어서 오늘 한네트까지 추천 종목 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리뷰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7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정금증권의 양태준 대리 오셨고요.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 출발하기 앞서서 투자 조언을 한 말씀씩 여쭈고 싶은데요. 오늘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예. 양태준 대리님. 예, 뭐, 선물로서는 동시에 만기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뭐 매수 우위다, 중립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좀 양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뭐 부정적인 시각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이제 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관들의 펀드화매 물량 및 기관들의 뭐 단기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한 이런 매물 압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렸을 때는 최소 중립적인 의견,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좀 흘러갈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이벤트 데이인 만큼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갖고 계셨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 기존에 가는 종목들은 군마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우선 홀딩 관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오늘은 보수적인 입장이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조비 멘토께도 의견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근데 시장이 어저께 이제 양시장이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권 정도를 유지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떨어져도 상승이 하는 종목들 군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대선 테마주들이 조금 상승하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선 테마주들을 조금 관심을 보면서 이제 비중은 좀 작게 들어가시면서 원래 이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은 비중에 크게 들어가셔서 너무 이제 좀 지루하지 않는 장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테마주도 조금 이제 섞어서 매매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8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이 됐습니다. 이제 막 출발이 되고 가냐 10초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의 수급상의 변화는 없는 건지 잠시 뒤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좀 살펴볼까요? 안태준 대리님. 예, 우선 지금 장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상승으로 지금 출발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0.1% 정도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 어제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 3거래일까지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 그리고 LG전자의 신규 폰, 그리고 아이폰의 애플의 아이폰 7의 출시에 이런 게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즉 스마트폰 말고도 반도체라든지 가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몰리고 있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를 중단을 하고 퀀텀답 TV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0.4% 정도 좋은 양호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0.3% 정도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어제 매수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오늘도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실현 관점으로 매도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다소 좀 밀리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어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철강 업황이 다시 한번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소 좀 밀리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0.4% 정도 밀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와는 약간 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0.7% 정도 상승 출발이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 시장에서 거래가 이제 되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소폭의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은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만 보시고 정말 큰 그림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에는 LG 화학에 대한 부분들도 시너지 효과도 같이 좀 엮어서 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SK 같은 경우 0.2% 정도 밀리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급적인 측면은 이제 체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동시에 순 매수가 들어올 때는 당분간은 강한 기조가 영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양호한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출발 상황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15% 상승한 2064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0.17% 오른 673으로 코스닥도 출발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조금만 네, 일단은 이제 코스닥은 현재 674.81포인트에서 0.34포인트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갭을 좀 띄우지는 않았네요. 갭을 띄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5일장도 오늘 반등이 나올지는 좀 기대해볼 만한 장세라고 저는 지금 아침장부터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1% 거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이 현재 시가총액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단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87% 좀 하락 중에 있고 그리고 카카오가 0.35%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 ENN 같은 경우가 0.15%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메디톡스가 0.23%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가 0.6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파라다이스가 0.37%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머티리얼즈가 약한 보합권 정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장 출발 증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크게 상승이 좀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크게 오늘 잘 올라갔었는데 시장이 좋아도 잘 올라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라면 아직까지 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빨간색이 좀 대부분 그래도 빨간색이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까지 좀 띄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5일장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7% 내리면서 출발이 됐네요. 16,984로 출발이 됐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일본에서는 오늘 두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8일에 발표된 일본 2분기 GDP 확정치는 0.2% 증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망치와 예비치 모두를 웃돌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경상수지 발표도 됐는데요. 7월의 경상수지는 1조 9천억엔 25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 출발이 됐네요. 자, 이제 국내로 다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깨지면서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었거든요. 지금 시각에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양태준 대리님과 함께 수급 분석해보고요. 업종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상당히 좀 많은 부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수심을 좀 악화시키는 영향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초신권 같은 경우가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오늘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단 2거래일 제외하고 항상 매도 관점으로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신권 같은 경우는 2000선 부분에서 프로그램 판도화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매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기금 매수는 그냥 지수 하락 방어 차원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수급 흐름은 상당히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오늘 지수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의료정밀 쪽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수창고 그리고 건설업 쪽에서 약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화학 섹터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섬유의보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소폭의 업종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좀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IT 관련 좀 큰 업종들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갔었던 종목들군 위주로 좀 외국인들을 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약품 등용주 중심의 의약품으로 좀 어느 정도 매기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종목군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이랑 LG 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1%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OLED를 끝내고 퀀텀답,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에서의 분위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7 출시에 대한 역량, 듀얼 카메라에 대한 역량으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SDI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SDI의 이러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빠른 대처로 인해서 SDI가 큰 폭의 손실을 다시 한번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와 동반해서 삼성 SDS도 이제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LG 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규 폰을 다시 한번 발매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G 시리즈는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 V20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인 V10 같은 경우에는 노트5와 상당히 좀 많은 부분 경쟁을 하면서도 시장에서 양호한 경쟁 구도로 갖췄기 때문에 LG전자의 이러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다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제 운수창고 쪽에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진해운 같은 경우가 7%대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정 관리 이슈가 있는데, 지금 법원 쪽에서는 채권라에다 추가적인 이제 지원을 좀 요구해달라라는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정 관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정말 장기적인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왔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업황이 개선된 이후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봤고요. 또 시장에 큰 이슈가 있는 종목별로 특징주들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어떤 업종이 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한 3위 정도에 올라와 있는 코미팜이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금 대표님. 네, 일단은 시가총액 전체를 봐드리면서 코미팜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급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수급은 간단하게 아직 장 시작은 안 했지만 15억 개인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역시도 오늘은 좀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13억 정도 매수가 같이 들어오고, 기관 쪽이 오늘 마이너스 21억을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전 업종을 좀 살펴본다라면 제약주 업종이 좀 오늘은 좀 우위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이제 코미팜 쪽이 종목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상한가가 현재 들어갔습니다. 아침 장 출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바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다음은 뉴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좀 찾아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서 항암 진통제를 코미녹스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좀 강하게 좀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시가가 27%에서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오늘 상한가 정도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업종도 1위를 좀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도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제 업종들 좀 봐드릴 텐데, 그 다음은 뭐 디지털 컨텐츠 쪽이 있겠습니다. 종목 중에서는 뭐 바른손, ENA, 뭐 디지털 조선, 그리고 컴투스 정도가 있겠네요. 컴투스는 어저께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2%까지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많이 빠졌던 종목 업종들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많이 빠졌던 업종들은 정보기기에서 종목으로서는 뭐 스페로 글로벌이나 푸른 기술, 그 다음에 한 DJI 정도가 3%, 2% 정도 빠지면서 가장 좀 낮은 업종을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9시 11분, 개장한 지 한 11분 정도가 지났네요.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는 9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가 초강세입니다. 어제 원화 가치가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었는데요. 앞으로 달러 약세 기조는 이어지는 건지, 그렇다면 원화는 얼마나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건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오늘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50전 상승한 1,090원 50전에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의 약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화는 베이지북이 경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면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약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가 지속이 되었는데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환율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달러원 1결물이 1,091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3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90원보다는 약 70전 정도 오른 셈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급락에 따른 조정 장세가 펼쳐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오늘 저녁에 있을 22통화정책회의와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포지션 플레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낙폭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기조 및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의 장중 하락 압력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단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상단 막히면서 타이트한 레인지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달러의 환율 움직임에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1엔대 후반까지 떨어진 달러의 환율이 추가 하락을 한다면 달러원 환율에 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환율은 타이트한 레인지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1,087원에서 1,093원에 환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봐야겠죠. 오늘 교보증권 김지혜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9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어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막판에 대규모 순매도 선물 쪽에서 보여주면서 지수가 하락 반전했었습니다. 오늘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네, 9월 동시만기는 만기 자체 효과보다 외부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유의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주간 이후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데다가 추석 이후 미국 FOMC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기 직후라는 점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하기는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12월로 전망하고 있고 또 현 상황에서는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선물 매수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동시만기 이후에 지금 쌓여있는 매수 누적 포지션이 많은 데다가 스프레드 가격 역시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 포지션 자체를 빠르게 청산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지션도 역시 12월물로 많이 이월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 시각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프레드 가격이 강세라는 의미는 현물 매도 가능성 역시 좀 낮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현재 프로그램 상황을 보면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또 그렇게 남아있는 또 매도 가능한 물량 역시 적기 때문에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동시만기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투자 전략을 짜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오늘이 무난히 지나간다면 앞으로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여쭤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선행물 포지션 자체가 오늘도 역시 매수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는 단기 시각 자체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좀 근월물 쪽에서 콜옵션 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상단이 좀 막혀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종가 이전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지혜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앞에 팻말이 놓여져 있고요. 제가 종목 드리면 이 종목 사도 된다, O 아니다,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먼저 오늘 종목 하나하나 보기에 앞서서 이슈 분석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애플이 새 아이폰인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를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카메라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약간 고전하고 있는 사이에 애플의 아이폰 7이 잘 팔려 나간다면 어떤 종목이 또 수혜를 입을 건지 관련 종목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OX 아니고요. 관련 수혜주를 좀 찾아보고 싶거든요. 양태준 대리님. 예, 우선 뭐 애플 아이폰 나오는 시점 그리고 또 뭐 다 애플이 아니지만 또 LG까지 또 좀 신제품 나온 시점이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 이러한 LG라든지 애플 쪽에서 신제품이 나오는 걸 좀 견제하면서 좀 빨리 노트 7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출시하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또 폭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LG라든지 애플도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LG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이랑 견주기보다는 삼성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아이폰 7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이 지금 삼성이 이렇게 좀 뒤처진 상황에서 애플이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워낙 포화 상태다 보니까는 애플이 신제품을 나온다 하더라도 뭐 관련된 부품주들이 뭐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뭐 탑픽 종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LG 이노텍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듈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듀얼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지진하면서 또 한 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얻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애플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노트 7이 이번에 폭발 사고가 이뤄지면서 다시 한번 애플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되면서 또 LG 이노텍까지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흑자전환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 흑자전환을 한 이후에 과연 4분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흑자전환한 이후에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아이폰 7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요. 조배민토께도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가 지금 악재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LG전자와 그리고 애플이 또 이제 신제품이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LG전자하고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서는 뭐 LG 이노텍, 이라이콤, 그리고 인터플렉스, 블루콤, 뭐 슈피겐, 코리아, 아바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장주인 좀 LG 이노텍이 조금 더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으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봉 차트로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 쪽보다는 단기 쪽으로만 조금 생각하셔서 매수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노트하고 그다음에 V20 이제 LG전자에서 내놓는 V20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 7이 이제 경쟁을 좀 구도가 될 게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앞으로 테마가 좀 테마가 따라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 7 출시에 따른 국내 어떤 종목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지 의견 들어봤는데 두 분 모두 LG이노텍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장 특징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볼 종목 IM입니다. 오늘 IM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워치용 포켓몬고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증강현실 관련 시장 확대로 IM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I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예, 두 분 다 노하셨습니다. 애플워치 연동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노하셨어요, 양태진 대리님? 여기서 뭐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지금 포켓몬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뭐 애플워치 연동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워치로 포켓몬고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어디까지 과연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스마트폰만 사용하시던 분들이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이 애플워치만 사용하지 않고 꼭 스마트폰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애플워치로 연동이 됐을 때 그 화면이 상당히 좀 작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런 실현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와닿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상당히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포켓몬고에 대한 열풍은 상당히 좀 강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애플워치에 연동을 했지만은 이번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단계가 워낙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화면에 대한 이런 비율이라든지 그러한 연동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실생활에 다시 한번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이긴 하나 전체적인 기술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애플워치로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에는 시각적인 효과가 다소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다. 향후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IM에 대해서 조비 멘토 역시 노라고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IM은 이제 애플워치용 뭐 포켓몬 출시에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상승세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음봉에서 이제 양봉과 음봉을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IM이 이슈를 많이 받고 뭐 실적에 따라서 또 상승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거의 이제 이번 달만 해도 저번 달만 해도 뭐 13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선 전망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뭐 가상현실주 이제 게임 관련주 해서 분명히 조금 더 좋은 전망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주가는 또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3% 올라갔던 종목은 반드시 조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는 좀 지금 당장은 매수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노를 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오르면서 16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3, 2, 1. 예, 한 분은 예스, 한 분은 노 하셨습니다.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7조 원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채돈 대리께서는 지금 예스 하셨으니까 예스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차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뭐 169만 4천 원까지도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그동안에 뭐 시장에서 뭐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뭐 얘기가 나와서 이번 리콜 사태로 인한 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콜 사태 잠깐 뺀다 치더라도 차트만 본다 했을 때는 그냥 조정으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악재가 나왔다라고 전혀 판단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삼성 SDI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정 구간으로밖에 해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뭐 더불어 SK 하이닉스까지도 지금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트 7에 대한 이러한 뭐 어떻게 보면 사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냥 악재로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스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관점도 있겠지만 우선은 홀딩 관점이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는 노트 7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인 반도체라든지 가전 업황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이제는 약간 뒤로 밀어놓으시고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같이 또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파신다 하시더라도 뭐 큰 무리는 없지만은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홀딩을 하시면서 그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이 묶어서 그리고 반도체 시장까지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 관점으로 나왔지만은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수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전기 전자 IT 제조업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반도체 업체까지도 전체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도 홀딩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8월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빠졌던 거는 당연한 조정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삼성전자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조비멘토께서는 삼성전자 아니다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물론 더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가격대가 160만 원대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접근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노를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던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많이 좀 올라왔던 170만 원까지 한번 올라왔고 아직까지는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뭐 이제 갤럭시 노트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해서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노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좀 따라 붙기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힘들 뿐더러 아무래도 가격이 크다 보니까 이제 분할 매도가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노를 좀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항공사에 대한 의견이 그렇고요. 대한항공은 최근에 이제 한진해운이라는 리스크에서 부담감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오르기는 했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오늘 다시 좀 오름폭이 크게 나옵니다. 4% 상승세인데 대한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오늘 양태준 대리께서는 대한항공 역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 사태로만 봤을 땐 대한항공 혼자 급등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항공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동달아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3%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저가항공주의 대장주인 제주항공도 1.4%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LK홀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뭐 오늘 하락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림당이라든지 TV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닌 약보합권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뭐 원화 강세, 뭐 저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 항공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9월달, 10월달 중국의 큰 명절을 중국의 큰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8월 24일부터 어제까지 단 한 번도 매도 관점이 없고 매수 관점, 오히려 매수의 량을 늘리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매도 관점으로 나왔지만은 그동안의 매수량에 비교했을 땐 상당히 적은 양의 매도량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직 외국인 매도 이런 물량이 집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우상향하는 강한 기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시아나항공을 포함을 해서 저가항공주도 같이 엮어서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지금 35,000원인데 목표가 얼마나 설정하면 될까요? 예, 대한항공 지금 뭐 35,000원인데요.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7,000원에서 38,000원 사이로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45,000원 이상까지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5,000원까지도 열어두고 계신 양태준 대리님의 의견부터 여쭤봤고요. 대한항공 조비멘토 역시 또 노하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이
물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수혜주는 맞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수혜주냐면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유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상태에서 좀 보면은 이제 과거 대비해서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 항공주지 않습니까? 항공주에서는 이제 매출이 많이 나게 되는 것이 이제 유가의 마진으로 항공주의 이제 매출이 좀 결정이 되는 편인데 지금 이제 환율적인 측면과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수혜주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본다라면은 이제 재무제표가 3년 연속 좀 적자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와 그리고 유보율이 조금 이제 점점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이제 ROE가 점점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간다. 근데 그 마이너스가 좀 폭이 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지는 않는다 해서 저는 룰을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업종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장 추천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추천주 여쭤볼게요. 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뭐 유망했던 OLED 관련된 장비, 소재 주식 역시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AP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이 OLED 관련 장비 주식 중에서도 이제 ELA와 이제 LLO 부분이 거의 이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ELA 부분은 내년에 시장 전망이 한 1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LO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거의 2,500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인데요. 여기서 이오테크닉스랑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부분이 독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업체 BOE 같은 경우도 지금 B11 팹, LCD 팹을 OLED 로 변경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 관련된 OLED 시장이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종목군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한 동부증권의 의견 들어봤고요.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장 특징주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코미팝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간다. 참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이런 재료를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이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면 내일쯤 상한가가 풀렸을 때 혹은 좀 주가가 빠졌을 때 사볼 수도 있을 텐데요. 코미팝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뉴스가 있었죠. 양태준 대리께서는 역시 예스 하셨는데 호주에서 항암 진통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갈 만큼 아주 호재성 뉴스인지부터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지금 코미팜 같은 경우 호주에서 항암 치료제 판매 허가를 지금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동안에 상당히 좀 이러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목말랐다라는 부분들, 이전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아마 이슈가 된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호주의 항암 진통제에 대한 판매 허가의 획득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이러한 그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겠지만 이제 내년 2017년도에는 상당히 또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코미팜의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바이오 제약의 성장성을 일깨워주는 또 이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미팜을 포함한 다른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좀 뉴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앞으로 또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길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됐을 때 내일도 이제 아무래도 갭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갭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쪽에 단기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을 때 일정 부분 비중으로 그래도 한 30%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때는 또 거기 안에서도 30% 내지 50%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우선은 단기 변동성을 우선은 대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전량 매도보다는 일정 부분은 현금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들고 가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때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 아쉽지만은 못 팔고 빠지는 건 정말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정 부분은 매도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시면서 또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들고 계셨던 분들은 한 30%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는 말씀하셨고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면 내일도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가서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코미팜 조비멘토께서는 오늘 매수하기 어렵다 하셨는데요. 이유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제 코미팜이 지금 상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가를 많이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 갭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가 호주서 이제 항암 진통제가 판매가 허가가 소식이 났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왔지만은 이제 이런 이슈가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언젠간 다시 조정이 들어올 텐데, 이제 매수를 좀 걸어놨다가 만약에 매수가 체결이 된다 하면 그 매수 체결은 이제 누군가 크게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 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갭을 띄워놓은 부분 그리고 반드시 좀 갭을 메꿔야 되는 조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위험 리스크를 대비해서 따져본다면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노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시가총액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냐고 한다면은 부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달랐고요. 이번에는 하나케미칼을 볼 텐데 하나케미칼이 오늘 장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케미칼과 유니드 그리고 또 동양물산 기업이 세 기업체가 동시에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하나케미칼. 예. 3, 2, 1. 화학주 중에서 하나케미칼. 예, 먼저 예스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원샷법에 대한 부분들, 이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좀 정부에서 정책에도 좀 미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원샷법이라는 걸 했을 때,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철강 쪽을 좀 겨냥을 해서 원샷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원샷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쪽, 건설 쪽은 이미 이제 M&A라든지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건설 업종들보다는 다른 이제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1호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보기가 돼서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 잘못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입장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호 기업들 정도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걸 빼고서라도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에서도 상당히 좀 대장주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태양광들 상당히 좀 많은 변동성이 나왔었고 OCI를 포함을 해서 오성 LST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은 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모듈이 다시 한번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실적에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대장주격이고 이번에 원샷법에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다소 좀 시장에서 밀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1선에서 딱 걸터 있으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가와 외국인들 순매수 누적에 대한 그 그래프를 같이 놓고 보신다고 했을 때는 그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다 꾸준히 지금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아니면 외국인 수급의 힘에 의해서도 충분하게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케미칼에 대한 의견이 두 분이 엇갈렸고요. 먼저 양태준 대리께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조비멘토
멘토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하나케미칼은 일단은 기업 분석으로만 따지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하나케미칼 상당히 잘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원샷법이라고 해서 분할과 또 기업 간의 분할과 합병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법안을 마련이 됨에 따라서 하나케미칼 화학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유롭게 조금 불필요한 것들은 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합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 작년에 주가가 14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작년에 10,000원대에 하던 종목이 지금 24,000원, 그러니까 15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리 조금 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주식은 또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횡보하거나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를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케미칼까지 분석해봤고요. 오늘 장 특징주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양태준 대리, 샘플러스의 조비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요즘 시장이 그야말로 일진일퇴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시장 분석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요즘에 거래소는 삼성전자만 끌고 가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장인데, 코스닥은 지금 하락을 한 12일을 앞번에 한 후에 지금 일진일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문가들도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더구나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약간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기가 상당히 힘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실적과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되 이번 금리 인상 빌미로 급락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하셔가지고 반등을 기다리는 지혜가 좀 필요할 때고요. 혹시 또 들고 계신 종목이 손실이 나 있다 하여서 그 종목에 대한 큰 앞뒤가 없는 이상은 짧은 시간 내에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손실을 복구한답시고 또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신다면 아마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내동매매를 자제하시고 버텨보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제가 추천한 종목도 두 종목 손절 라인에서 이미 로지컷이 되어버린 종목도 나오고 있어서 저도 참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좋은 종목을 골라 추천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유 종목이 손실 났다고 해서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또 반등하는 시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간 주셨던 종목들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SN테크부터 좀 봐주세요. 네, 제가 2개월 전에 SN테크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투자자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 80% 수익들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그때 1,045원 추천을 해갖고 2,05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SN테크가 현재가 한 1,2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요. 고가 대비 약 70% 정도 하락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이익 실현할 당시 반드시 재매수 타이밍이 오면 다시 재매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 서병삼 부회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무풍 에어컨이 소비자 가전 사업부의 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대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도 시스템 에어컨 분야에서도 광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서병삼 부사장이 밝혔습니다. 서병삼 부사장은 시스템 에어컨 시장 규모는 약 78조 2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에어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 글로벌 시스템 에어컨 사업은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전년 대비 20% 후반대 높은 성장세를 약 3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N테크는 삼성 무풍 에어컨 핵심 부품인 밸브를 거의 독점적이라 할 정도로 80% 이상 납품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78조 시장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이렇게 독점적인 어떤 부품의 납품 전무후무할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을이라고 해서 에어컨 시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무풍 에어컨이 세계 시장 진출을 이미 시작을 하였고, 국내 무풍 에어컨 판매는
현재 약 30만 대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적인 시장 진출을 지금 하고 있고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여름 최고 히트 상품으로 삼성 무풍 에어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과 함께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증가성을 감안한다면 에센테크는 삼성 무풍 에어컨 핵심 부품 밸브를 약 80% 이상 독점적 위치를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지난 6월 무풍 에어컨 20만 대 판매 돌파 소식이 나오면서 에센테크는 그때 주가가 2,000원을 넘겼습니다. 그 이후 2달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에어컨 공장은 풀 가동으로 추석 투수까지 겹치면서 가전 판매 사상 무풍 에어컨 역대급 판매량이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중심 핵심 부품 납품 중인 에센테크 주가가 2,000원에서 약 70% 지금 하락을 해서 주가는 다시 대바닥으로 왔습니다. 더위가 길어지면서 들리는 이야기는 국내 판매가 약 30만 대 판매를 이미 돌파한 것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에센테크 3분기 실적은 상상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무풍 에어컨을 국내 판매만 한 게 아니라 수주상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규모 수출도 기대되고 있고 모처럼 가전업계의 실적이 만연한 만큼 에센테크 또한 실적이 대박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에센테크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2분기 실적도 대박이지만 무풍 에어컨 대규모 수출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테마와 엮여서 앞번 2,000원 이상의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에센테크가 또 정부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에 있는 공장을 완전 철수를 해서 새만금에 있는 군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새만금 개발 수혜주로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카지노 사업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제일 먼저 새만금 개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각 정당 대표도 호남 지역 균등 개발을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새만금 개발 관련주들의 에센테크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급등을 위한 대바닥은 지금 1,200원 정도 대바닥은 완전히 다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시 급등을 채비하고 있는 종목으로 전고점이 2,000원 돌파 예고가 한 건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신규 사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손절가는 1,100원으로 하고요. 100원 낮췄죠. 단기 1차 목표가는 1,800원, 2차 목표가는 2,400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센테크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 ENL인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우리 ENL이라는 종목이 중국이 10월 달부터 백열 종구하고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ENL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ENL이 수혜주로 부각되는 부분은 얼마 전 양저우 중국 LED 칩 전문 업체인 LNE 이텍 LED 사업 확대를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최종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LA엔텍 우리 ENL이 현재 중국 내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양조 우리전자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두 회사가 중에 합작 기업으로 전환 중인데 지금까지 우리 ENL이 LED 사업 분야에서 원가가 높은 관계로 경쟁력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뿐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직접 생산해서 중국 현지에 보급하기 때문에 이번 중국 백열전구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것이 우리 ENL입니다. 그 다음 우리 ENL의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10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중국 지역 지분 처리로 약 120억의 지분 철금 자금이 입금될 예정이어서 자금 입금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곤두박 쳤는데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는 1,600원 밑에서 1,500원 정도 밑에서는 강력 매수이고요. 손절가는 1,350원. 1차 목표가는 3,200원을 하고 2차 목표가는 5,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전설의 종목 발해의 배경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는 마켓 서치10 방영이 될 텐데요. 서울경제TV의 대표 전문가시죠. 김경남 멘토께서 진행을 하십니다. 자, 프리미엄 폰의 3파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새벽 2시에 애플의 아이폰 7이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폰 7의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투자 전략까지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마켓 서치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